우리가 시장에서 시황 종류에 살펴봐야 될 종목들을 꾸준히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친구들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그린 거죠. 네오위즈 먼저 볼게요. 네오위즈 보면 이렇게 하루하루 변동폭이 센 것 같죠. 가만히 보면 이날 이때부터 내가 이 해가 이때부터인데 이때부터 날아갔다가 실적 발표 나서 떨어지고 다시 쭉 조정받고 날아갔다가 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또 20 회복해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저점에 이모전에 샀다가 3만원대 팔고, 그죠? 박스권 하고 있죠, 이 친구 지금. 이모전 3만원대 팔고 하는데, 그냥 월봉만 보면 돼요. 주식은 이제 월봉 보고 하는 거랬죠. 5개월선 절대 깨지 않고 있죠, 이렇게. 아무리 저점을 찍어도 이 친구 여기 몇 번 왔다 갔거든요. 안 깨는 거예요, 이렇게. 깨면 당연히 손절이죠. 근데 깨지 않는다 그러면 내비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주식은, 이 월봉 기준으로, 아까 제가 DPC 말씀드렸듯이, DPC가 그렇게 흔드는 것 같아서 결국 안 깼죠. 이 자리 깨면 당연히 제가 손절한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월봉 보고 하시면 돼요. 네오위즈도 당연히 이 자리 깨면 손절. 여기서 결정하시면 돼요. 손절 안 하면 20개월선까지 갈 거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월봉 보고 하는 게 난 거니까 일봉에서 또 매수 타이밍이 된 거죠. 당연히 됐고 당연히 여기선 깨면 매도할 각오하면 되는 거고 이제 이 관심권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엑토즈 스포트를 보면 잘 올라가다가 확 무너졌죠. 이렇게 자, 확 무너졌는데 20선 회복해주고 있죠. 이게 좋은 모습이고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20개선, 60개선 이어있죠. 60개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돼요. 깨지 않는 들어가면 되는데 추세가 다중바닥을 그러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뻐요. 자, 주봉에서 보면 역시나 회복해주고 있죠.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 오전 회복해주고 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그 자리는 일봉에서 21선 돌파해주고 나간 자리. 그러니까 잘 보고 있다가 21선 딱 돌파해주고 나간다 면 매수 딱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는 게 딱 맞아요. 그래서 일단 네오위즈는 관심권에 두는 걸로. 손절은 칼같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먹어요. 반드시 우리 항상 강의하던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일부 월봉에서 그 월봉 기준으로 이게 5개월선이고 그죠? 10개월선, 20개월선 얘 깼다 그럼 여기까지 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20개월선까지. 이렇게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이 하나 있죠. 자, 이게 HLB 그룹주를 제가 매일 살펴보는데 사실은 간단해요. HLB 파워를 보면 예전에도 제가 이거 5개월선 깼을 때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서 요걸 깨면 각오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장 무너지면 20개월선까지 올 수도 있고 밑에까지 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때 손절했어야 되는 거죠. 물리셨으면. 근데 만약 난 손절 안 할 거야. 그럼 반드시 여기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해주고 있죠. 제가 HLB 파워를 1,500원대부터는 이제 좀 사도 됩니다. 그때 이 친구가 저점을 쫙 거의 1,520원 찍었거든요. 여기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가 제일 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제는 추세가 완벽히 돌아섰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에 내일 같은 날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면 다음 주 한 주 정도 쉴 수 있어요.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딱 그냥 돌아나갈 수 있어요. 이거 변하지 않아요. 자, HLB도 가만히 보면 이제 많이 떨어져 속상한 것 같긴 하지만 월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할 변곡점을 잘 지켜주고 있죠, 지금. 요거 깨면 당연히 깨져도 여기서 더 갈 데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는 바닥을 뒤졌다고 제가 HLB 찍을 때문에 한번 알려드렸죠. 그 HLB 때문에 제가 HLB가 어느 정도 바닥을 디딘 것 같습니다. 안 깨져. 깨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때부터 일봉에서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가면서 이격이 모이는 거고 깔끔하게 모이면 이제 이런 과정이 되죠. 이렇게. 근데 이제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해서 빨리 하면 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올 만큼 왔죠. 실망감, 이 나노코박스 실망감은 좀 반영이 된 거예요. 좋은 호재도 어느 정도 반영될 만큼 반영되지만 이렇게 안 좋았을 때도 역시 반영이 되면 더 이상 악재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어느 정도 왔다는 얘기죠. HLB 생명과학은 우리가 공부한 거를 더 잘 지켜주고 있죠. 추세를 깨지 않아야 돼. 안 깨져. 제가 이거 깨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거든요. 안 깨져. 주봉에서 봐도 역시 이 저점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 왜 안 깨지가 이 자리가 어디냐면 그 월봉에서 20개월선이죠. 추세를 유지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일봉에서 보면 회복해 주고 있고 옆으로 가고 있죠. 아주 괜찮은 거죠. 물론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좀 괴롭히긴 하는데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책에도 이유가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200 그죠? 그리고 코스닥 150 여기서만 공매도 치죠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막아놨으니 어디 칠 데는 없고 그러니까 맨날 이런 거 갖다 하는 거예요. 저쪽 회사가 좋든 나쁘든 별로 신경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방법이 없죠. 근데 이래놓고 이제 만약에 정말로 좋은 호재나 이런 게 뜨면 쇼커버링 들어오면 HLB 같은 게 쇼커버링 들어오면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거꾸로 쇼커버링 들어오면 굉장히 빨리 올라가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HLB를 엄청 오래 찍어가지고, 하여튼 뭐 HLB 찍으면 욕도 많이 먹어요. 제가 보통 HLB 영상을 하루에 3개 정도 올리는데, 장전, 장중, 장후. 근데 이제 요새 계속 올렸거든요. 어떤 분이 그 댓글에다 뭐라고 썼냐면, 저 사람은 HLB 올라가니까 오랜만에 또 영상 찍어가지고 그러네. 진짜 없었잖아요. 그거 보고. 아니, 매일 3개씩 올리는데 뭘 오늘 올라갔다고 오늘 찍었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대단하다네. 저렇게 악플이 달리지.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저 지워버렸어요, 댓글. 자, 어쨌거나 이제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왜 계속 봐야 되냐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DNF를 좀 보면 월봉에서 20개선 훼손하지 않고 있죠. 저번부터. 그러니까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역시 꾸준히 봐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계속 좋은 상태고 주봉에서 추세 턴해놓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자, 일봉에서 봐도 역시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중바닥 그려놓고 오늘 21선 깨지 않으면 제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잘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잘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메카로를 좀 보면 전 이제 개인적으로 메카로 위치가 좀 좋은데 이렇게 20개월 선 근처에 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메카로가 차트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고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우선위에 잘 있죠. 메카로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241선 지켜주고 있죠. 항상 말씀드렸듯이 월봉에서 20개월 선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조심해야 돼. 일단 내가 이 종목을 장기로 꾸준히 들고 하겠다 이러면은 더 매수해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단기로 들어왔는데 20개월 선 깼다 가격이 12,400원이거든요. 그럼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딱 맞아요. 근데 주봉에서도 5선이 들어가지 않고 돌아나가기 때문에 추세가 잘 돌아나가고 있고 20주선이 이렇게 돌아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일봉에서 봐도 역시나 241선 위에 잘 있습니다. 그래서 241선 잘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한기 종목이 아무래도 제 생각에 저기 때문에 그래. 제가 공시를 잘 못 봤는데 거래량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친구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거래량 6,800주 이거 현실이야? 잠깐만. 이게 6,800주죠? 그러면 만 원, 예를 들어서 만 원이라 치면은 6천 주면 6천만 원, 한 7천만 원 정도 거래된 건데 한 1, 2억 있으면 한 3억 정도 있으면 이거 10% 땡기겠는데 여기서? 그만큼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이 한계 종목으로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 종목이 좀 어쨌거나 그렇다 하도 이제 너무 많은 금액을 실는 것보다는 좀 적당한 금액을 실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K매치 하이텍인데 이 친구도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 요구할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약간 리스크가 이게 주식이 20개월선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위에 있으면 잘 타고 올라가는데 20개월선을 맞고 떨어질 수 있고 이번 달에 뚫어놓으면 갔다가 맞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쳐요. 이렇게 좀 애먹인다는 얘기죠. 근데 막상 20개월선 위에서 달려나가면 많이 달려나가니까 지금의 저점이 굉장히 이제 저점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KMH 하이텍도 신경 있게 봐야 되고 자, 워닝 머티리얼즈도 보면 월봉에서 그때 20개선 잘 지켜주고 있다고 그랬죠. 잘 돌아나가고 있고 5개선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5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이렇게 되면 주봉에서 20선 위에 있는 상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0주선 이탈하지 않는 반도체 관련해서 역시 워닝 머티리얼들도 계속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봉에선 좀 난리죠. 이게 월봉에선 좀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일봉에서 보면 이게 난리 핀다고도 보면 돼요. 어쨌거나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21선 딱 찍고 나갈 때 이제 이렇게 가다 생명일선까지 밀릴 때가 있을 거예요. 만나니까 찍고 돌아 나갈 때가 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CK는 금액이 너무 커서 뺄게요. 좀 저게 14원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딱히 살만 종목이 아니라 자 테크잉을 보면 20개선 근처에 아슬아슬하게 있죠. 지금 주봉에서 봐도 이렇게 옷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일봉에서 딱 21선 자리에요. 자 다중바닥을 잘 그렸죠. 밑에서 잘 그렸는데 이렇게 21선 근처에 있으니까 21선 깨지 않는 한 매수 이런 친구도 수익을 줄 확률이 높죠. 근데 깨면 바로 손절. 왜 21선 깰 때 왜 손절해야 되냐면 20개선 밑에 있기 때문에 깬다는 얘기는 추세가 그냥 이렇게 꼬리 달고 쭉 떨어진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일봉에서 21선 깨지 않는 한 그냥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 깨면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으니까 쭉 들고 가는 게 맞고 자, 마이크로 브랜드도 보시게 되면 20개월 선보다 잘 위에 있고 추세 좋죠. 주봉에서 봐도
20주선 내일이 중요한데 내일 요거 깨고 내려 매수하지 마세요. 깨고 내려 매수하지 말고 있다가 5주선 지켜주고 돌아나간 매수, 20주선 지켜주고 다음 주에도 안 깨면 매수.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취하는 게 제일 좋고, 자, 넷패스도 마찬가지로 보면 월봉에서 기식해서 위에 있죠. 상당히 좋아요, 이 친구. 괜찮고, 주봉에서 보셔도 역시 이렇게 20선 위에 있습니다. 내일 만약 여기까지 밀리고 다음 주에 5선이 다시 출발하면 매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되고, 241선 기준으로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까 이 테크인이 그렇다 그랬죠. 이렇게 다중바닥 그려놓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갔다가, 이 친구 만약에 이렇게, 21선하고 만나면, 이렇게 21 생명유선 만나고 딱 돌아오면 매수. 이렇게 해서 넣어놓는 게 좋고, 샘시네스가 어제 굉장히 강했죠. 깜짝 놀랐는데. 이제 갭을 다 메꿨는데, 이 친구 좀 지켜보는 걸로 했는데 애매했는데, 주봉에서 보면, 자, 5선 회복해주고 있죠. 만약에 이번 주에 종가상 5선 회복해주고, 다음 주에 5선 딱 출발한다, 그럼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자, 이렇게 일봉에서 20선 회복해주는 자리가 되죠. 이뻐졌어요. 자, 요 갭을 메꿨어요. 이렇게. 요 갭을 메꿨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 조금 좋아질 확률이 좀 있어요. 샘시네스 이제 애매한 게 아니라, 매수 타이밍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가끔 저도 주식하다 보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왕이면 이렇게 대바닥에 사면 좋은데 우리가 바닥을 모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추세 틀어놓을 때 사요. 추세 틀어놓고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사는 편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이제 박셀바이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오늘 또 급등했죠. 자, 이 친구가 일봉에서 가끔 이게 급등을 잘해요. 이렇게 이날도 급등하고 또 올라가다 이럴 때도 뻘쭘하게 급등하고 근데 결국은 쭉 무너졌다 이제 다시 급등했는데 이 친구가 월봉에서 추세가 거의 깨져 있기 때문에 근데 드디어 월봉에서 옆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가 먼저 틀어놔야 돼요. 자, 주봉에서 보면 5주선 입선 다 회복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 주 입선도 회복해준다. 입선은 저 매수죠. 그냥 바로 손절. 이제 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일봉에서 급등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 금요일인데 다음 주에 밀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밀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자, 주봉에서 5선까지 깨지겠죠. 이렇게 여기 음봉 하나 그려진 거 이쁘게. 그럼 바로 매수죠. 매수했다가 깨지면 바로 손절. 근데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좀 드디어 안정적인 거예요. 이때까지는 요번에 이 2주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불안하죠. 이렇게 계속 우하형이잖아요. 지금 단 한 번 20주 돌파를 못 하고 있는데 요 며칠간 상황으로다가 이제 턴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럴 때 탔으면 좋았지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에 예를 들면, 이게 대바닥 같잖아요. 이럴 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죠. 물론 이제 손절 라인 잘 잡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손절하면 되지만 손절이 쉽지 않다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돌아 나갔으니까 이 결과지 이것까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할 때 내비두면 자기가 알아서 떨어진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럼 눌림목에 사면 돼요. 근데 그런 자리들이 주봉 같은 데서 5주선이나 이런 걸 훼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기적인 추세들이 어느 정도는 자리 잡혀가는 게 좋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오실레이터가 굉장히 줄고 있죠. 이 오실레이터가 뭐냐면 이게 매도세예요, 매도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가 쭉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매도하는 세력들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그만 매도해야죠, 자기들도 그죠? 지칠 만큼 지친 거니까 요렇게 틀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박셀바이오가 그만 정신 차려서 돌아나갈 때가 됐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10,000원짜리 30만 원 됐는데 이게 이제 6만 원까지 떨어진 거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이 친구가 10,000원짜리가 6만 원이라 생각해요. 6배 올라간 거죠. 근데 이 회사의 가치가 3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 6만 원대에선 놀만한 가치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5, 6만 원 정도는 되는 회사구나. 그러면 여기서 버텨줄 수 있습니다. 이 박세바이오 얘기를 엉뚱하게 너무 많은데 제약바이오 때 좀 알려드리려고 그런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동은한원택도 굉장히 강했죠. 자, 얼굴에서 보면 20개월선 회복해주고 나간 자리라 역시 20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좋고 주봉에서도 오전 잘 회복해주고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이제 오늘 음봉 떨어졌는데 이렇게 21선까지 심하게 누릴 때가 있으면 이럴 때 매수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쭉 따라가다가 이렇게 눌림목 주면 매수 깨면 바로 손절. 그래서 깨지 않을 확률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션브리지는 저 패스고 3S가 애매하죠 이 친구. 일단 패스 여기서 깼기 때문에 일단 패스고 다시 회복해줘 몰라도 대덕이 괜찮죠. 대덕이 일단 이 변곡점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긴 한데 역시나 20개월 결선이 단단하게 잘 있고 주봉에서 보면 이번 주에 만약에 내일 같은 날 5주를 깔끔하게 딱 끝나면 딱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고 만약에 깨면 다시 여기까지 또 가고 해야 돼요. 이 하도 시장 변동성이 크니까 일봉에서는 일단 21선 안 깨면 돼요. 21선 이제 골드코로 생겨 조금만 안 깨면 다시
쭉 날아갈 수 있어요. 이때 굉장히 크게 날아갔는데 이렇게 한번 올라간 종목은 쉬었다가 바로 뛸 수도 있고 30일에서 50일 걸릴 수도 있지만 상황상 좀 바로 나갈 확률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에서만 자리 이탈 안 하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거 깨면 조금의 시간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죠, 이 친구. 240일 선까지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고 대덕이 은근히 괜찮아서 역시 대덕도